때는 2016년 서울의 어느 한 마을,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며 모든 분야의 천재성을 보이는 한 학생이 살고 있었어요. 3일은 3, 326, 33은 8, 345 하늘지 땅천. 역시 난 다방면의 천재야. 이건 뭐 공부가 제일 쉬운걸? 그러던 어느 날 이 천재소녀는 팟캐스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절대 들어서는 안 될 방송을 듣게 되었어요. 와, 시작한다. 메르미, 한고수, 강대리, 안도팔과 함께하는 미스테리 전문 방송 블랙홀. 이건 마치 기로 먹는 마약 같아. 결국 이 천재소녀는 블랙홀 과다 청취로 바보가 되고 말았다는. 하나 올리고 하나 또 올려. 진짜 바보 같아. 이 방송은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영화 리뷰 방송입니다. 내가 몰랐던 그 영화, 당신이 놓친 그 영화, 본격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 방송 이름하여 블랙홀,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 소개 방송 블랙홀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요망한 메르미 미스테리계의 고수가 되고 싶은 한고수. 얼떨결에 방송하는 강대리. 강복사는 프리랜서 안도팔입니다. 박수를 외쳐. 우리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죠. 그러게요. 아, 우리 지난주에 엄청 힘들었잖아요. 힘들었어? 힘들었죠. 녹음 하나 날아갔잖아요. 또 그렇죠. 이제 뭐 그러려니.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그 이후로는 쭉 연락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별을 보고 왔어요. 강대리랑 둘이서. 진짜? 어디였죠? 하천. 저기 조경철 천문대. 예. 우리 가서 또 가셨어요? 갔지? 그전에 한대 갔다가 너무 좋아서 강대리를 이제 데리고 갔는데. 뭐 같네. 근데 이제 둘이 별을 누워서 쳐다보는데 별이 진짜 많은 거야. 진짜 많았어요. 그때 느낌이 어땠어, 강대리? 그때 느낌이요? 표현을 하면은 별빛이 내린다. 샤라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 아이고 지야. 진짜 되게 못한다. 시작부터 웃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오기 전까지 이거 짜신 거예요, 콘트? 아니지. 진짜. 정말 합이 안 맞죠, 손발이 맞아야지 뭘 해먹던지 말던지. 솔직히 손발이 안 맞으면 오래 먹는다고. 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 저음 부분이라고, 저음 파트. 저희는 뭐 이렇게 둘이 네. 별 보고 왔습니다. 별볼이 없죠. 진짜 안 부럽다. 도팔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주말에 좀 황당한 일이 있어가지고. 뭔데? 그, 회사에서 접대가 있어가지고 접대를 하러 갔었는데. 접대도 좋은 술을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접대를 받으러 간 게 아니라 접대를 하러 간 거죠. 그래도 좋잖아. 좋나요? 발음 발음 주의해주세요. 좋은가요? 그치. 좋은가요? 좋나요? 여튼 가서 하다 보니까 그 하시는 분이 술이 좀 많이 취해가지고 제 안경을 깨트려 보고 있어요. 진짜. 아이. 네 안경을? 네.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새로 한 안경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집에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아니에요, 새로 한 거예요. 그냥 살 빠진 것 같은데 그냥. 그래도 좀 깨끗해 보이긴 네, 합니다. 여튼 아니 그래서 무슨 접대를 했는데 상세히 말해봐. 아니, 뭐 자세하게 소설하시오.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끝까지 있으면 됐어. 알겠어.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라 됐어. 에이, 그런 건 뭐. 이렇게 그런 그런 접대가 아니라 진짜 그 술 먹는 자리였는데 그런 이야기를 게 하다 보니까 뭐야? 나 잘 모르겠어. 아무튼 잘 지내셨다는? 잘 안 지냈다는. 메르미님은? 저는 편집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참 고생이 많아요 우리 진짜 메르미 씨가 고생 진짜 그러게요. 많이 해요. 그래서 저 지난주에 녹음 파일에서 얘기하긴 했는데 고양이 입양했잖아요. 아, 우리 아들 램이 왔는데
진짜 무섭게 커요. 금방 지금 금방 고양이. 2주 만에 사이즈가 2배가 됐어요. 고양이 금방금방 커요. 나중에 타고 다닐 것 같아요. 나중에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엄청 쑥쑥 크고 있고, 편집을 다행히 3화를 마치고 업데이트가 되고 망가졌는데, 네. 제 집 컴퓨터가 사망하였습니다. 그럼 어떡하나요? 저희 추가적인 작업은? 배째라죠 뭐. 저 안 해요 이제. 그거는 해야 돼. 그래서 아니, 저희 어떻게 보면 녹음 후에 그죠. 네. 지금 세 분은 이렇게 녹음이면 끝나지만 네. 저는 추후 작업이 근데 빨리 하면 또 하는데 이게 참 욕심 편집이 끝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멈추는 거죠. 그냥 자꾸 들으면 고쳐야 될 것 네. 같고 또 아웃풋 뽑아내면 괜히 아쉽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한고수님의 요구사항이 또 많아요. 또. 뭐 이것저것 뭐 해달라는 게 많아. 뭐 이거 넣어달라 좀. 아니 녹음 안 한 거를 어떻게 집어넣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튼 저희가 더 고퀄의 음. 그런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 알아주셨으면. 저희도 괜히 네.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지금 반응이 옵니다. 네. 댓글도 반응이죠. 그렇고 지금 저희 에피소드마다 좋아요 수가 네. 한 에피소드당 그래서 평균 50개. 그러니까요. 어. 그 정말 감사드려요. 놀랍지 진짜. 않습니까? 네. 저희가 나중에 녹음을 하고 올리는 거라 지금 시간차가 조금 있는데 저희 첫 댓글 유령고래님 유령고래님. 현기증 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빨리 올려달라는 네. 그런 내용이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첫 댓글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타브111님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해주시고 꾸준히 그다음에 해달라고 꾸준히 하셨고. 해달라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이추님 언제 업데이트 되나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협의를 하는 데 있었어요. 매주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2주에 한 번씩 할 거냐. 근데 결론은 일단 10일, 20일, 30일에 업로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펑크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륵갈통님 저희 한고수님이 자기 방송이 괜찮다며 목소리에 자부심이 막 싹 트고 있었는데 단칼에 잘라버리셨죠. 알랐죠? 무참히. 그분이라고 콕 찍어가지고 발음 유의하라고. 네. 그래서 한고수님이 완전 삐졌어요. 지금. 잠깐 삐졌다가 다시 열심히 하겠다고 돌아온 상태고요. 3주가 지났으니까. 그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냐님 지적해 주셨는데 이든 레이크 편에. 이든 레이크 편에. 근데 저희가 사이코패스에 대한 내용도 한번 다룰 예정이에요. 스릴러에 사이코패스가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준비가 많이 돼 있는데 그때는 좀 더 확실하게 공부해서 정확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많은 댓글 달아주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저희는 이게 반응이 오는구나. 사실 없으면 접을라 그랬는데 반응이 오는구나. 너무 지금 반응이 많아서 오히려 좀 생각보다. 부담이 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도팔님 무슨 부담? 부담되세요 지금? 좀 부담이 돼요. 하긴 도팔님 지금 처음에는 뭐 재미로 하자 막 재미가 왜 진지하게 그러느냐라고 계속 하시다가 오늘 사뭇 진지하긴 하시네요 좀. 조금 그러네요. 갈수록 긴장되는 듯한 느낌? 그리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좀 생겨요. 네. 그쵸? 그래서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큰 힘이 되네요. 네네.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됐고. 네, 그래서 댓글이랑 이제 근황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네, 본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 소개 방송 블랙홀.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아이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영화 소개 간략하게 먼저 진행하고 영화랑 실화랑 그에 대한 가설들 얘기해볼까 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니까 줄거리랑 개요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네. 감독은 이규만 감독. 러닝타임은 132분입니다. 2시간 12분. 보니까 알겠어요.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 감독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규만 감독 필모그래피를 보니까 제가 본 영화가 있더라고요. 뭐요? 뭔가요? 2007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리턴이라는 영화인데요. 들어본 것 같아요. 아세요? 김명민. 그래, 김명만. 네네네네. 내가 김명민이라고 그랬잖아. 김명만이라 그랬어요.
다 아시네요? 알지 리턴. 저도 이거 제목만 들어봤어요.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수술 중 각성 그거 그죠? 아니야? 그럼 본 것 같아요. 되게 보고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음. 은근 공포감이 들었어요. 내가 수술할 때 앞으로 네. 튜닝 계획이 좀 많은데 많이 튀는 게. 네, 아유, 튜닝 계획이 좀 많은데 열심히 벌어야 돼요. 혹시 수술 중 각성하면 어떡하지 혼자 이런 거. 그래서 그거에 관한 내용 저는 재밌게 본 영화였고 그리고 최근 영화가 있습니다. 커터. 아 진짜? 네. 오. 근데 리턴이랑 이거를 연출한 감독이 커터를 했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게. 너무 재미없었어. 커터가 무슨 내용이죠? 재미없진 않았어 나는. 저는 진짜 재미없었어요. 연출도 연기도 내용도 다 이상했어. 근데 이 감독님 영화더라고요. 다 대박일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조금 이 감독님이 왜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때 자세히 감독 이름 자세히 보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커터는 비추고요. 네. 강력하게 비추. 그래서 영화 아이들은 2011년 2월 17일 날 개봉을 했고요. 네. 이제 5년 전 영화입니다. 주연은 박용우, 유승용, 성동일, 성지루, 김여진. 네. 네, 주요 인물 이렇게만 소개드려도 알 것 같아요. 다 아시는 배우잖아요. 그래서 연기력은 뭐 다들 연기는 굉장히 잘하셨고요. 자기 옷을 입은 듯 잘하셨고. 근데 박용우 씨가 네. 머리가 많이 벗겨지시더라. 그거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일부러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수술 많이 셨을 거예요. 근데 그 대사 내용에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으면 머리가 빠진다고. 맞아, 근데 맞아, 이게 맞아. 생각 애드립인지 안드팔님이 고민이 많으세요 요새. 네. 제가 근데 좀 우리 나이 때 고민이 되면 그게 고민일 수밖에 없어. 맞아. 많거든요. 저는, 머리가 얇아져 머리카락이. 저는 거기 나왔던 박용우 용우. 씨보다 훨씬 더 심해? 그래? 안 그래 보이는데? 제가 잘 가리고 다니고 있죠. 그럼 되지 뭘. 네. 나중에 흑채 선물로 줄게요. 네. 그래서 박용우 배우하고 유승용하고 성동일, 성지루, 김여진 분이 있는데 박용우 씨는 강지승 PD로 나옵니다. 다큐멘터리 전문 PD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유승용 분은 황우석이 아니지 황우혁 황우. 황 교수로 나옵니다. 이거 네이밍도 약간 그렇게 황우석 박사랑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일부러 겨냥한 일부러 거. 겨냥했다고. 일부러 겨냥했다고 저는 느껴졌는데 다들 그렇게 같이 생각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냈고 성동일 분은 박경식 형사로 나옵니다. 하고 성지루 분은 종호 아버지로 나오고 김여진 분은 종호 어머님 역으로 나옵니다. 줄거리부터 말씀드리면 1991년 3월 26일 기초의원 선거로 임시 공휴일이었던 아침 8시경 도롱뇽을 잡으러 갔던 5명의 초등학생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을 파헤쳐서 특종을 잡으려던 다큐멘터리 PD 강지승, 박용우 씨죠. 강 PD, 자신의 의견대로 개구리 소년의 범인을 주장하려는 교수 황우혁, 유승용 분이 역할을 하셨고 황 교수,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을 포기 못하는 형사 박경식, 박형사 되겠습니다. 네, 각각의 방식으로 사건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이를 잃은 부모가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이 되고 결국은 아니라고 판명이 나죠. 네. 하고 그 이후에 자기들의 욕망이죠. 이 사건을 이용해서 떠보려는 그런 내용도 PD와? PD와 교수. 교수. 살짝 그런 내용도 나오고 부모님의 자식을 잃은 슬픔도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상에서 범인을 지목하게 됩니다. 네. 네. 영화를 보시면 저는 일단 재밌었어요. 긴장감이 있게 봤어요. 근데 이게 영화도 재밌긴 재밌었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렇죠. 저희가 채택을 했는데 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네, 한국의 3대 미제 사건이죠. 예. 네. 네. 첫 번째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용호 군 납치 사건. 납치 사건. 1991년 이영호 군 압구정동에서 납치돼서 네. 그놈 목소리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 3대 미제 사건은 다 영화 네, 되네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살인의 추억이 됐고 이형호 군 납치 사건. 이름이 어려워요. 남진장관. 이형호 군 납치 사건은 1991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그놈 목소리로 영화가 됐고 마지막으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은 영화 아이들로 영화화가 그렇죠. 됐습니다. 근데 되게 슬프게도 이 영화가 제일 재미없다. 3대 미제 사건을 영화화한 것 중에 제일 후지다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이 너무 많아 하나에 포커스를 뒀다기보다는 하긴 실화니까요. 온전하게 보여주고 싶다는 그 감독의 연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사건의 개요 한번 알아볼까요? 사건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건명은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에요. 원래는 대구 성서 초등학생 실종 사건. 이게 말이 되게 이게 중요해. 사건명이. 아까 우리도 흔히 화성연쇄살인 사건이라 그러잖아. 그것도 원래는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이렇게 불러야 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불리는 바람에 그 화성시에 있던 모든 남자들은 잠재적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화성의 땅값은 미친 듯이 하락하고. 살인 사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 머리에 탁 박히는 건 있잖아 또. 그거 다 리포터랑 기자들이 키워드 뽑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 기자들이 대부분 키워드를 그렇게 뽑죠. 이거 화성 남자들 그때 당시에 다 취조당했어. 그래서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아이고. 사건명을 원래는 제대로 부르는 게 맞는 거야. 자, 진짜 사건명. 대구 성서초등학생 실종 사건. 자, 사건 일지를 내가 큰 틀로 한번 짜봤어. 1991년 3월 26일 대구 와룡산으로 도롱뇽을 잡으러 가겠다던 초등학생 5명 실종. 명단을 일단 나이 순으로 얘기를 해줄게. 우철원 군은 당시 13세였어. 초등학교 6학년으로 대구 성서초등학교. 제일 나이가 많고 리더십이 되게 좋았대. 그리고 육상 그 전국 대회 나갈 정도로 달리기가 되게 빨랐대. 민첩하고. 그 다음 12살이었던 조호연 군은 그 너네가 사진으로 다 봤지. 예. 실종 사건. 조호연 군은 약간 되게 여린 성격이었대 실제로도. 그 다음에 11살이었던 김영규 군은 되게 재빠르고 똘똘한 아이였다. 그 다음에 박찬인 10살. 박찬인 군은 조호연 군과 마찬가지로 되게 여린 성격. 그 다음에 제일 막내 김종식 군 9살인데 재빠르고 되게 똘똘해. 김종식 군이 영화상에서 종호야. 그쵸. 근데 우철원 군이 제일 형이잖아. 네. 우철원 군이 제일 아끼고 막 옆에 항상 데리고 다니던 막내 동생이 김종식 군이야. 예. 되게 이뻐했대. 근데 91년 3월 26일 그날은 지방자치 선거날로 예. 아이들한테는 뜻밖의 임시 휴일이 생긴 거야. 그리고 날씨는 흐리고 비가 왔어. 그리고 이곡동에 살았었거든. 근데 우리가 5 아이들이라 그러잖아. 예. 원래는 6 아이들이 될 수도 있었어. 원래는 6명이 가려고 그랬어. 맞아요. 6명이 가려고 그랬는데 그 김태룡이라는 군이야. 예. 생존자지 어떻게 보면. 화를 면한 김태용 군은 아침을 안 먹었어. 엄마가 차려놓은 거를. 그래서 애들이 이제 와룡산 가자 했는데 배가 고파. 아침 안 먹고 간 게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아침을 먹고 다시 따라갔어 애들. 예. 근데 와룡산 입구까지 쫓아갔다가 엄마가 너무 멀리 가서 놀지 말아라 라고 한 얘기가 생각나서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리고 당시 목격자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 예. 그때 마을이니까 5 아이들이 우르르 가는데 본 사람이 많겠지. 근데 조호연 군의 형이 있었어. 조호연 군의 형이 자전거 타고 이렇게 놀다가 와룡산 입구에서 아이들을 만난 거야. 그래서 어디가? 우리 도롱뇽 알 채집하러 갈 건데 이때가 오전 9시. 아, 이때가? 그리고 11시 김종식 군의 어머니가 가슴이 먹먹하고 느낌이 안 좋아서 종식 군을 찾아다녀. 그리고 12시 와룡 슈퍼마켓 근처에서 이태석이라는 군과 김경렬이라는 그 아이가 있는데 같이 가자고 제의를 했대. 5 아이들이. 예. 근데 거부를 당했지만 걔네들이 딱 봤을 때 아이들 주머니에 뭔가 울룩불룩한 게 되게 많이 들어있었다. 그렇게 증언이 나왔었고. 네. 그리고 오후 4시 그 평리중학교 1학년인 박구한 군 도롱뇽 잡고 있는 거를 봤대. 동네 친구인가요?
이제 친구는 아니지, 형이지. 아, 중학교 네. 1학년. 네. 근데 도롱뇽 잡고 있는 거 딱 목격해서 가가지고 나 한 마리만 줘 이랬대. 중학교인데요? 근데 우철원 군이 13살이잖아. 아. 근데 학교 늦게 들어가서 원래는 중학교 1학년 네네. 빠른 그런 거였대. 한 마리만 달라 그랬는데 거부당했어. 그리고 산으로 더 올라가는 거를 목격을 했대. 그 다음 오후 5시 이연공단, 이연동 알지? 대구. 네. 그 이연공단의 근무를 이제 어떤 아버지가 하고 계셨는데 그 아버지 도시락을 건네주려고 버스 타고 가던 중에 가축 도살장 부근 정류장에서 5 아이들이 버스를 탔더래. 버스를 탔다고?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어떤 사람이 가고 있었어, 목격자가. 근데 아빠 도시락 주러 가려고 버스 타고 있는데 5 아이들이 타는 걸 이 사람이 본 거야. 아이들이 버스를 탔다? 응. 요거는 영화에 어떤 내용이네요? 영화랑은 이제 틀린 부분이 좀 많아. 근데 이 사람이 물어봤대, 아이들한테. 너네 그거 도롱뇽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잡았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와룡산에 어떤 할아버지가 살고 있대. 그 할아버지한테 도롱뇽을 주면은 몇백 원을 준다는 준다. 거야?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 뭐 도롱뇽으로 그때 당시 무슨 약을 만들고 뭐 그랬대. 약은 아무거나도 다 만들지. 고양이도 쌈고. 그래서 와룡산 할아버지한테 갖다 준 몇백 원을 줍니다. 이 얘기가 듣고, 그리고 오후 6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목격. 네. 요걸로 목격자는 끝이야. 마지막에 6시. 목격된 게 6시네요. 오후 6시. 오후 6시. 그리고 1991년 7월 5일 한 4개월간이 지났어. 경찰 50명이 25개조로 수사대를 결성을 해. 50명이요? 한 개조당 50명. 아, 한 개조당. 그렇게 25개조로 수사대가 결성이 됐고 1992년 11월 돌아오라 개구리 소년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 그러니까 하나가 있었구나. 있었지. 그 우리가 배우 아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 그 당시 와우. 아역 배우였던 김민정. 그다음에 그 노랑머리 이재은인가? 이재은 씨. 그렇게 해가지고 가수 박성미 씨라고 있대. 나는 뭐 모르겠는데 그 박성미 씨가 부른 개구리 소년이라는 노래가 있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 매체에서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지. 영화로도 만들고 노래로도 나오고. 그리고 MC 스나이퍼도 부른 적이 있지. 네. 개구리 소년. 근데 그 박성미 씨가 막 상업적 막 이런 게 아니라 가족들과 전국을 진짜 쫓아다니면서 계속 노래 부른 거야. 어디 방송국에 나와서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대찬 인생인가 거기 나왔었어. 네네네. 여기까지 이제 전국에 막 배포하고 난리가 났었어. 여기까지 봤을 때 가족들을 또 힘들게 하는 것들, 요소들 진짜 많았지. 아까 그렇죠. 메르니가 영화가 막 할 말도 많고 막 그래서 좀 엉켜 있다 막 이렇게 있었는데, 왜냐하면 얘기거리가 너무 많아. 이 개구리 소년은. 그래서 나도 이거 요약을 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뺄 거가 없구나. 다 너무 중요한 어. 내용이들. 자,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거를 보면은 일단 생각나는 거 뭐야? 허위 제보. 네. 아, 나는 제일 열받아 이게. 앵벌이, 염전 뭐 이런 데서 봤다는 허위 제보가 574건이야. 네. 근데 거의 출동했다고 보면 돼. 전국을 다 출동한 거야. 완전 낭비지.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거기 막 음. 전국 방방곡곡에서 막 무당한테도 그러고 그러니까 쓰레기차도 뒤지고. 오히려 허위 제보 이런 거보다는 그 미신적인 부분 사람들이 접근해서 그런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내가 실제 통화 내용도 어떻게 찾았어. 야. 들어봤는데 되게 앳된 목소리야. 내가 개구리 소년이에요. 딱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장난 전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랬는지 알아? 해도 돼요. 계속 하지 마라. 해도 돼요. 이러면서 계속 끌고 나가. 패 죽이고 싶더라. 어릴 때는 그놈의 새끼 커서 지금 뭐가 되어 있을까요? 나보다 나이 많을 텐데. 근데 초글링이라 그러잖아. 어렸을 때는 그런 장난 전화 많이 했었거든요. 그 전화번호 책 보면서 아무데나 전화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사리 분별은 하고 해야죠. 아무리 어린 나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장난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는 또 이제 김종식 군 있잖아. 네. 김종식 군의 외가에 50대 여성이 전화를 해. 슈퍼마켓 뒷산 소나무 능선에 400만 원을 갖다 놔라. 내가 데리고 있으니 그 400만 원 갖다 놓으면 아이들 풀어주겠다. 근데 안 갖다 놨어. 가족들은. 그리고 15분 뒤 20대 남성이 다시 전화해. 아까 50대 여성이 전화했잖아. 네. 근데 15분 뒤에 20대 남성이 전화해서 왜 안 가져놓냐? 빨리 다시 갖다 놔라. 이번에는 지하도 철길 흰 보자기에 싸서 갖다 놔라. 근데 경찰은 또 가만히 있었어. 그 후로 전화가 없었어. 그래서 뭐 이제 장난 전화로 결론 내리고 수사는 끝내고. 근데 여기서 나도 기억이 나는 거야. 이때 무슨 루머라기보다는 유머도 아니고 몇 살이야? 기억이 나는 게 너네도 아마 기억날 수 있어. 막 이제 나도 막 애들하고 학교에서 놀고 있는데 야 한구수 너 개구리 소년 찾았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진짜? 어디서? 그러니까 그 학교 과학 선생님이 범인이라더라. 진짜? 왜 그랬대? 과학 선생님이 실험을 했다는 거야. 2명한텐 밥만 먹이고 또 2명한텐 음료수만 먹이고 또 1명한텐 과자만 먹여서 누가 제일 오래 사나 이렇게 실험을 했다 그러더라. 그러는 거야. 정말 초등생한테만 퍼질 수 있는 루머네요. 그래가지고 진짜? 근데 어떻게 됐다니까? 다 죽고 과자 먹은 애만 살아남았어 이러는 거야. 근데 그 과자 이름이 뭔지 알아? 뭔데? 뻥이요 이러는 거야. 진짜 그랬어. 이게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기억나지? 정말 뻥이 모르겠어요. 그런 유의 개그들을 많이 했었죠. 이거는 아마 전국적으로 다 퍼졌어. 뻥이요 과자가 그때 인기 되게 많이 끌었었어. 맞아요. 비슷한 비슷한. 참네. 그런 것도 있었고. 아직 기억나는 거는 제 어렸을 때도 그런 전단지가 진짜 벽에 맞아. 진짜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 네. 지금은 물론 없겠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 당시는 국민학교였죠. 네. 진짜 벽에 전단지가 많이 붙어 있었어. 그래 막 에드벌룬 막 이런 데 되게 많았어. 담배 케이스. 그리고 MBC에서 생방송 제보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어. 가족들이 이제 쭉 나와가지고. 네. 나는 이거를 아이들을 영화에서 봤을 때 영화관에서 봤는데 그 장면을 본 것 같거든. MBC 그 방송하는 장면을. 네. 그 당시에 저거 영화로도 기억이 나요? 있었어. 네. 근데 우리가 본 이 영화에는- 파일에는 그 장면이 없더라. 가족들 생방송 아니요, 있어요. 우리 못 봤죠? 그래서 성지루가 그 처음에 인터뷰 초반에 나와. 그 방송에서 성지루 씨한테 인터뷰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박영우가 자기 방송이 뒤 타임인데 늘어질까봐. 맞아. 졸았나 봐요. 근데 이제 실제로도 MBC에서 했어. 괴 전화가 빗발을 쳐. 장난 전화가. 거기서 진짜 열받는 건데 김종식이라고 밝히면서 전화가 와. 저 종식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식 어머니와 실제로 통화가 몇 분 해. 그 몇 분 하다가 아닌 거지. 사실 그 딱 들어보면 목소리 다 알죠. 알잖아. 네. 그죠. 그래서 수사를 했지. 괘씸해서. 괘씸해서. 근데 진짜 씨발 어이없게 서울 은평구에 박혜자라는 주부가 자신의 4살 난 아들한테 장난 전화하라고 시킨 거야. 시켰어. 대박. 진짜 소름. 잘한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진짜 열받더라 나는 이거 보면서. 사이코패스야. 정신적 살인이야 이건. 아니 어떻게 이성을 가진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 지금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장난 전화하면 처벌 받지 않나요? 지금 처벌 맞죠. 받죠. 처벌받지. 받아.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큰 해프닝이 하나 발생하지. 그 교수. 당시 카이스트 교수였어. 심리학을 전공했고 김가원 교수가 김종식 군의 아버지인 김철규 씨가 영화상 성지루 씨, 김철규 씨가 아이들을 살해 후 집 어딘가에 묻었다 라는 가설을 내놔. 그래서 김철규 씨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지. 어떻게 됐어? 발견 못했잖아. 네, 입증 못했죠. 그래서 카이스트 해고, 심리학회에서 제명. 제명. 여기까지 가족을 너무 힘들게 했던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좀 이제 좀 줄여온 거지. 네. 그래서 그 교수에 대한 얘기가 지금 유승용 분이 황 교수로 분해서 가설을 세우고 영화상에서 몰아갔죠. 성지를 범인으로. 근데 나는 거기서 대사가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다 파헤쳤잖아. 그런데 성지로 혼자 이렇게 대청마루에 맞아. 앉아있잖아. 그래서 김여진이랑 대화하죠. 김여진 씨가 뭐라 그랬지? 속상해하지 말라고. 똑바로 연기해. 뭐라 그랬지? 속상해하지 마소.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의심받아서 속상해하는 게 아니다. 아, 사람들의 아들 다 죽었다 생각했나 보다. 아, 살아있다고 말하는 놈이 한 놈도 없다. 뭐 잘하네. 근데 거기서 막 먹먹하지. 아, 진짜 나 우울증에. 그리고 뭐 네? 아니 뭐 말하려는 거 아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음. 장면이 떠올라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 네. 아마 다 보시는 분마다 거기서는 아마 느꼈을 거야, 먹먹함을. 자, 2001년 10월 김종식 군의 아버지가 간암으로 이제 사망을 하셨어. 영화에서 술자리에서 얘기하잖아. 네, 간암이라고. 그 우철원 군 아버지거든. 우철원 군 아버지한테 형님 저 배가 한번 불어오릅니다. 암이라 갑디에 이러잖아. 이거 실제로 이거는 실제야. 아, 실제 대사예요. 우철원 군 아버지는 아직도 이 동네에 사셔.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더라는 거야. 형님 저 큰일 나십니다. 배가 한번 부풀어 오릅니다. 암이라 합니다. 그러고 돌아가셨지. 자, 여기까지 2001년이야. 11년 만에 2002년 9월 대구 와룡산 중턱에서 유골이 발견이 돼. 11년 후에 유골이 발견이 됐다. 도토리를 주우러 갔던 인근 주민에 의해 유골 4구만 발견이 됐지. 처음에는. 근데 저는 성산고등학교 신축공사장이라고. 맞아요, 거기. 아, 거기가 거기에요? 네. 네, 5명이 실종됐는데 4명만 유골이 발견됨. 근데 묻혀 있었잖아. 그 깊이는 대략 40cm. 40cm? 너무 얇다. 40cm 미치죠. 그리고 한 군데 모여 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됐지. 네. 그리고 거기서 이 대구 성서초등학생이잖아. 근데 영화에서도 나왔듯이 상인초등학교 추리닝이 발견이 됐지.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아니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박찬인 군이 상인초등학교에서 성서초등학교로 전학을 왔었지. 그리고 유품들 다시 다 면밀히 보니까 맞다. 네. 가족들도 판명이 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머지 한 구의 시신도 발견되죠.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어요. 아, 발견이 됐어요? 다음 날 발견됐대요. 그 마지막 발견된 아이가 김종식 군이죠. 김종식 군이 누구? 종호. 영화상 종호. 13살? 아니 제일 막내. 9살. 아, 막내? 그 빨간 보자기. 아, 영화에서. 근데 뛰어다니는. 처음에 너무 귀엽지 않았어요? 맞아. 자, 와저라는 데를 망토가 땅에 닿으면 안 된단다. 죽는단다. 두꺼지잖아. 귀여워가지고. 자, 시신의 상태를 한번 알아보자고. 우철원 군 좌우측 옆머리에 구멍이 2개가 났어. 그리고 구멍 주위에 직사각형 모양의 뭔가로 이렇게 팍팍 패였지. 직사각형 모양으로 누가 뭐 찍었듯이. 네. 그리고 김종식 군 우측 눈 위에 구멍이 나 있고 그 구멍 주위로 10cm 가량 골절. 김영규 군 우측 옆머리 2곳 골절. 그리고 마지막에 발견된 게 수정할게. 김영규 군이야. 김영규. 아, 11살. 11살 김영규 군. 근데 상의는 십자 매듭, 하의는 일자 매듭으로 양다리를 결박시켜 놨는데 여기서 십자 매듭은 우리가 흔히 아는 매듭이야. 네. 일반인들한테 묶어 그랬을 때 묶는 매듭 있지? 일명 도복 매듭이라 그러지. 네, 그렇죠. 근데 일자 매듭 있지? 일자 매듭은 일반인의 80%가 할 줄 모르는 매듭법이야. 네. 근데 그 매듭으로 양다리가 결박이 돼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고, 네. 이게 또 영화에서 포인트죠. 그치. 그 매듭이 긴장감을 유발하는 복선입니다. 그리고 조호연 군과 박찬인 군은 상흔이 없었어. 근데 봐봐, 조호연 군과 박찬인 군은 내가 아까 설명할 때 여린 성격의 아이들이라 그랬어. 네. 둘. 맞아요. 그 둘은 여린 성격인데 상흔이 발견이 되지 않았어.
여기서 이따 우리를 추리를 해보자고. 이걸 네. 토대로 제가 조사한 건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죽었을까가 제일 궁금한 것 같아. 그렇죠. 영화에서는 좀 다르게 풀었지만 이게 영화로만은 끝낼 수 없는 것이 의문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건의 개요 쭉 들어보셨는데 몇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네. 하나씩 짚어봅시다. 일단 저는 구멍이 양쪽으로 났다는 데서 총기 사고설이 있습니다. 총기 사고는 거기가 이제 54단이었죠. 그때 당시 54단의 훈련 지역이었어. 그 사격장. 네. 사격장 지역으로서 탄피가 되게 많았대. 실제로도 거기에 네. 그 아이들이 발견된 장소에. 네. 그리고 목격자 진술에 지금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애들이 도롱뇽 잡으러 간다라고 한 증언이 있고 또는 탄피 주스러 땀피 간다 주스러 간다고. 말도 했다. 맞아요? 실제로 네, 맞아요. 탄피를 아이들이 그때 당시 탄피를 많이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필통에 녹아고 다니거나 뭐 반지로 만들어 다니거나 이런 게 유행이었대. 근데 근처에 또 사격장이 있었고 그래서 경찰이 처음에 뭘 내놨어. 입장 발표를. 저체온증이다. 말도 안 되잖아. 애들 놀이터인데 거기 완전 앞마당이잖아. 그리고 산 아이들이 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발견 장소가 그때 당시 어땠는지 요것만 얘기할게. 발견 장소는 소년들의 집에서 3.5km 거리. 네. 그리고 당시 수색을 300회를 넘게 했어. 30만 명이. 어깨 넓이의 간격으로 1m 군인들이 간격으로. 동원이 됐었죠. 물론 그 지금 발견된 마룡산도 했댔죠. 다 했는데 못 찾은 거야. 그리고 수색 포함 지역이었어. 그 아이들이 발견된 장소도. 그러니까요. 그 말이. 맞아.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높이 300m에 불과한 야산. 말이 야산이지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높이면 300m지 평수는 좀 커. 평은. 그리고 바로 근처에 구미 고속도로가 나 있고 밤이 되면 여기서 중요해. 밤이 되면 인근 마을의 불빛으로 어둡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옮겼다. 옮겼다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저체온증으로 죽었다는데 말이 안 된다. 그 불빛만 따라가면 마을인데. 불과 200-30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54단 사격장 부지였다. 실제로 탄피주로 아이들이 많이 가던 곳. 그리고 우범 지역이었다. 거기가 좀 사건이 많은 곳이래 원래. 그리고 유골 발견 장소에 표시라도 해둔 것처럼 20km 바위가 그 부분에 뉘어져 있었대. 유골이 있는 그곳에. 누군가 확인하려고 했다. 근데 그건 너무 여기서 경찰이 실수를 했지. 정밀 감식반이 오기 전에 이거를 사부로 막 막파제꼈어.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유골을 맞춰놓는데 이상하게 맞춰놓은 거야. 이쪽에 뼈를 이쪽에 갖다 놓고 막. 맞아. 그래서 나머지 발견된 항구 있잖아. 매듭으로 발견된 김영규 군 시신만 정밀 감식반이 와서 제대로 발굴을 한 거지. 자, 그런데 총기 사고설 메르민 씨가 말한 54단 지역이긴 한데 근데 사격장에서 능선의 높이 때문에 총알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거기가. 그러니까 총을 아무리 쏜다고 그래도 그 총 쏘는 사람들이 그냥 처음 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감시관도 있고 어떤 표적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를 못 맞출 정도면은 사람이 약간 군대도 군대에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때 당시 이 총기 사고설이 가족들이 제일 밀던 가설이었어. 네, 맞아요. 저체온증은 말도 안 되고 여기 니네가 보듯이 여기 탄피가 이렇게 발견됐는데 총기 사고 아니냐. 똑바로 조사해라. 유력한 그 당시 사고설이었지. 뉴스에 말이 나왔던 것도 군부대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어요. 근데 탄피가 많이 다들 군대에서 총 쏘보셨겠지만 그 사로가 다 보이잖아요. 보지. 네. 실제로 관역도 다 보이고 거기 사람이 있는 곳조차도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럼 500m 사로 막 야간에도 막 다 쏘고 하는데 뭘. 뭐 물론 이 야간은 안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사격하기 전에 그 사격 지휘관이
맞아. 미리 다 한번 훑고 그리고 사격을 시작하는 거고 또 방송도 하잖아요. 지금 사격할 거니까 다들 그 근처에 계신 분은 자리를 이탈해 달라고. 근데 너가 말하는 거는 뭐 맞는 말인데 네. 나는 그 생각이 좀 지금 드는 게 그때 당시 노태우 정권이었단 말이지. 네. 군부의 세력이 막강할 때야. 네. 과연 그런 방송을 하고 막 민간인들 출입 통제를 잘 하고 그랬을까? 오히려 더 민간인 통제를 더 잘했지 않을까요? 근데 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 나이 때 아이들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제 동생 얘기 잠깐 하면 1, 2학년? 때 얘가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집안 발칵 뒤집혔지. 꼬맹이가 어디 갔냐. 얘가 어디서 발견됐냐면 소각장이 되게 그 연통 같은 거 아시죠? 이렇게 바나나 우유처럼 생긴 나무 알아, 있어요. 알아. 거기 아파트 단지에서 그냥 잡것들 태우는 그런 거인데 친구랑 거기 둘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아, 그쪽에. 근데 근데 이것도 좀 그런 게 왜냐면 그중 일행 한 명은 13살이에요. 그래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네. 우철원군은 되게 총명하고 되게 리더십. 리더십이 되게 좋았대. 다 뭐 저학년 하긴. 또래였으면 물론 그 그치, 말이 1, 가능하지만 2학년이면은 그래. 메르미 씨처럼 그럴 수 있는데 1, 2학년이 찡찡대도 형아가 이렇게 했겠지. 그래 그럼. 좀만 가자라고 했겠지. 그건 말이 안 되고. 근데 총상 그것도 보면 군부 시절이 강력할 때였으면 근데 항상 사고는 매뉴얼대로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가다 아무리 검증을 해도 실수하는 누군가는 생기고 그렇게 실수로 누군가 쏴 죽였을 때 그거를 덮으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오히려 그랬더라면 그 당시에 그냥 실종 사건으로 남겨놓지 않고 음. 그냥 다른 건으로 사건으로 덮었을 더 거다? 풀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 있어. 네, 만약에 아. 군부대였으면 그러니까 형을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시신으로 훼손시켜서 뭐 마치 뭐 어디서 떨어진 것처럼 하든지 그러니까 그 다른 사건을 꾸며서 그 실종 사건을 없앴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조사를 잘 안 했으니까 네. 유가족들이 제대로 하라고 탄피가 이렇게 발견됐는데 왜 근데 이 총기 사고설이 입을 싹 닫게 되는 계기가 있어. 총기를 맞았으면 분명히 자국이 있어야 되잖아. 사입구랑 사출구. 그게 근데 총알은? 발견이 되지 않았고 국가수에서도 이건 총기 사고가 아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법의학자가 이건 총 맞은 자국이 아니다. 이렇게 그럼 나왔어. 네, 그 의문은 싹 들어가겠네요. 미쿡이 그렇다는데. 문화사대주의. 미쿡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총기 사고설은 아니다. 두 번째 가설은 뭔가요? 불량 청소년들의 범행이다. 근처 엉아들이 야 일로 와봐. 뒤돌아요, 그냥 친구처럼 해, 친구처럼. 많이 당해봤나봐요. 불량 청소년들의 범행. 저는 약간 이쪽을 많이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 불량 청소년들이 산에서 안 좋은 짓을 했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 당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 이든 레이크처럼 그래. 만난 거야. 이게 그럴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본드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 5명의 아이들이 산에 올라갔다고 가정하에 이제 여기에 불량 청소년들이 있던 거죠. 애들 보고 괴롭히면서 괴롭히는 와중에 폭행을 했겠죠. 말을 안 들었으면은. 우철원 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가장 형이고 우철원군이 상처가 제일 많았어.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항하다가 맞아. 저항하다가 맞아서 거기서 그래서 이제 내가 사건이 아까 커진 말한 게 말하려고 했던 게 그거야. 그 여린 2명은 상처가 없었잖아. 깨끗했잖아. 순종적인 거. 순종적이었는데 나는 이 불량 청소년들의 범행 이것도 약간 가능성이 진짜 높은 게 그 당시 이 와룡산 근처에 살았던 사람이 블로그를 한 게 있더라고. 실제로 자기도 와룡산 여기가 놀이터였대. 근데 완전 우범지대였다는 거야. 남녀 간의 은밀한 행각도 막 많이 목격이 됐고 자기도 한번 불량 형들한테 깡패한테 잡혀가지고 죽다 살아난 적이 있대. 막 맞고 막 심지어는 땅 파가지고 거기다가 거의 하반신 묻혔어. 묻히고 심었네 땅에다. 그리고 막 가고 너 얘 이겨? 너 얘 이겨 알지 이거? 네. 둘이 싸워봐. 그래가지고 투견이야 투견? 그렇게 해서 싸움 붙이고 막 이런 게 진짜 많았대 여기가.
마룡사. 그러면 맞았다가 그러고 저체온증으로 죽었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고 이 블로그 필자가 하는 얘기는 싸움을 붙였는데 싸움 붙이는 게 되게 많았나 봐. 싸움 붙였는데 한 명이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입 막으려고 다 죽였다. 나머지 다 죽였는데 이제 우철원군은 등치가 좀 있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가격을 했고 여린 조호영군과 찬인이는 저항이 없었을 저항력이 테니까. 없으니까 이제 그랬겠지. 근데 오히려 그런 여린 애들을 더 괴롭혔을 텐데요. 그 상황은 뭐 구체적인 것까지는 알 수는 없어도 일단 이제 원인은 괴롭힘으로 해서 둘이 싸움을 붙였든 지들이 때렸든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의문점을 갖자면 반론을 해보자 우리. 네. 그래. 그러면 지금 우리 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닌 증거는 있는 거야? 아닌 정황. 불량 청소년이 아닌 정황. 일단 그렇게 우범주역이라면 애들이 안 갔겠죠. 무서운 형아들 있으니까. 그 동네에 그 무서운 형아들이 있는 곳은 원래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우철원군이 되게 모험심이 좀 많았던 애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나도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동네 노는 형들이 노는 곳에는 잘 안 갔거든요. 그 모험심이 많았다라는 거는 끝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에 대한 가설에서의 원인은 될 수 있겠지만 동생들도 있는데 그렇게 13살에 모험심 많은 애가 자기 동생들을 데리고 그 우범 지역으로 갔다? 그거 좀 의문이 들긴 해요. 근데 나는 반론할 게 없는 게 나도 시골에서 이런데 막 산은 아니지만 이런 우범지대가 있단 말이야. 근데도 알면서도 가. 아, 맞아. 그래요? 가고 그 뒤에 보잖아. 그러면은 그 진짜 남녀 은밀한 행동을 했던 콘돔이라든지 이런 거 막 발견되고 막 그래. 그래 야산에서 그래? 그 낙서도 많고 진짜 야산에서 뭐 상상이 안 간다. 부탄가스 뭐 뻥도 이런 거 장난 아니에요. 실제로도 나도 근데 많이 봐. 저도 이제 촌에서 살았지만은 너 완전 깡촌이지. 아니에요. 서로 깡촌이라고. 내가 볼 때 다 똑같구만. 근데 저는 중소도시예요. 뭐래? 보통 산 중턱 정도 이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높이에서 거론돼서 우리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학년들을 많이 폭행을 했어요. 본인이 술도 거기서 많이 먹었고 저는 이제 그럴 사람이 아니고. 근데 인원이 5명이잖아. 누구 하나 도망을 안 갔을까? 도망을 근데 그러면은 아는 형이라는 거지. 도망 가봤자 걸리잖아. 근데 저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불량 청소년들이잖아. 불량 불량. 청소년 아니면 불량. 불량 몰라요? 불량. 불량한 불량 청소년들이잖아. 그러면 단독 범행인 아닌 여러 명일 거고 지금 이든 레이크 때도 마찬가지면 이렇게 그 그룹의 역할이 다 지금 얘네들 5명도 성격의 리더가 있고 막 그치.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고 막 뭉쳐다닐 이렇잖아. 때니까. 그러면 불량 청소년들이 여러 명이었을 때 5명을 상대할 수 있었을 거면 아무리 초등생이다 하나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도망가는 애들을 그러니까 여러 명이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거를 수사를 했다면 이 중에 하나 누가 불거나 맞아요. 십몇 년 동안 그게 묻혀지진 않았을 것 같아. 맞아요. 그렇게 다 전국을 뒤집어 놨는데 그 중에 누군가 하나는 자백 또는 압박에 못 이겨서 뭔가 증거를 흘렸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명이면 그게 조직적이 아니지. 이렇게 완벽하게 단서도 없이 숨겨지지 않았을 것 같아. 불량 청소년이 아니라 불량 배였다면 그냥. 불량 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여러 명이 있다면 분명히 네 분이 생겨. 네 분이 생기거나 한 명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불게 돼 있거든. 그 너네 말대로 하자면은 총기 사고설도 그렇게 따질 수 있어. 그렇네. 군대에 전역하면 남자는 군대 그러니까요. 얘기하잖아. 네. 그 술 먹고 은연중에 또 나온다고. 네, 내가 새끼야 개구리 이러면서. 그럴 수 있네. 그렇게 일단 집단이 커지면 복잡하면 뭔가 그래서 매끄럽지 않아. 다수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네.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결과로는 봤을 때 아닐 것 같고. 근데 이 이야기에 반해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조직 세 번째 가설이 뭐죠? 무장공비. 네. 무장공비. 무장공비는 다수라도 그렇지. 완벽하게 속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매듭 매듭도 그렇고. 일자 매듭. 그러네. 나는 무장공비 이거는 아예 뭐야 이런 쓸데없는 가설하면서 아예 아니야. 생각 안 근데 했대? 그때 당시 많아. 맞았지.
그 땅굴이나 이런 것도 많았죠. 많이 많이. 아니 술은 강대리님이 드시고 오셨는데 한구스님이 지금 강대리님이 회식 끝나고 오셔가지고 아주 회식 냄새가 향기롭습니다. 아, 그럼 무장공비도 가능성이 있네. 그러니까 매듭법서부터 그렇고. 지금 다수를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이 세 번째 가설이 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네. 운신을 누군가 확실하게 위해서 이야기할 사람도 없을 거잖아요. 자, 그리고 그 야산이 직접 실험을 해보니까 땅 파기 진짜 힘들대. 그래서 40cm 어. 정도밖에 못 봤던 거예요. 근데 무장공비라면 최단 시간에 탁 팔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 이 얘기를 해보자. 무장공비일 가능성에 대한 거 일 수도 있다는 거랑 반론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이제 무장공비일 가능성은 뭐야? 그러니까 일자 매듭인 거랑 땅 일자 파기 매듭. 어려운데 땅을, 팠다는 거랑 그리고 5명의 아이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성인 여러 명이었다. 다수였다는 거에서 다수일 거라는 거. 그런 가능성을 제기를 하는 거지. 근데 나는 또 아닌 점을 따져보자면 그치, 아닌 점을 얘기해보자. 무장공비야. 극악무도 하겠지. 근데 왜 조호영 군과 박찬인 군은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안 죽였어? 오히려 걔네들이 말을 잘 들었을 수도 있죠. 조용히 죽이는 거. 그러니까 뭔가 지시를 했었을 때, 뭐 예를 들어 그 무장 공비인 거를 그럼 이제 무장공비도 들켜서 양심은 있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들켜서 왜냐면 어린 애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만약에 내가 무장공비라고 치자. 네. 애들한테 보였을까? 진짜 애들한테 보인 걸 떠나서 마음 먹고 온 거잖아. 나는 인생이 걸려 있어 여기에. 네. 국가에 그게 걸려 있단 말이야, 미래가. 근데 국가에 부른 그 완전 김일성 동지 뭐 이러면서 온 애들인데 네. 눈에 보일 게 없을 텐데. 나 그래도- 같으면 그냥 똑같이 죽였을 텐데. 그래도 어린애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걔네는 회유를 했겠죠. 살인 기계인데 완전. 나 같으면 저항하는 애는 세게 하고 아닌 애는 그냥 조용히 파묻었을 회유했겠죠. 것 같아. 네. 땅 밑에서 죽어라 이렇게. 왜 힘쓸 일이 없는 거야. 힘을 못 저항하지 않는 아이들을 힘을 못 다뤘어. 그리고 굳이 묻을 필요가 있었나까지 생각해봐요. 아 그건 묻어야지. 숨겨야 되니까 묻어야지. 저는 아이들이잖아요. 이 무장공비라는 애들이 아, 강대리 말도 일리가 있는 게 만약에 찾았다면 묻었다면은 무장공비가 그만큼 시체를 못 찾는 거잖아. 그만큼 수색 병력이 많아질 거니까. 텐데 자기네가 그 위험을 왜 감수해? 차라리 빨리 걸리게 내놓고. 자기들이 빨리 사라지는 그렇지. 거지. 응. 그리고 이 무장공비들은 밤에 순식간에 몇십 킬로를 가잖아요. 사건은 정확히 언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무장공비는 좀 그렇네. 그 애들한테 목격된 후에 후처리가 좀 어설프다. 그래. 그렇지. 그럴 필요가 없네. 빨리 시체 발견하게 해주고 마무리 져야지. 아예 시체조차 못 발견되게끔. 그럼 계속 수색 병력이 많아질 텐데 헬기도 뜨고 그랬어 그때. 그리고 무장공비라면은 이제 아, 또 안도팔 말도 일리가 있는 게 그쪽만 수색을 할 거 아니야. 예. 어차피 이쪽으로 시선을 옮겨놓고. 걔네들이 자기들- 기동력이 좋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그냥 모든 걸 집중시키게 만들고 차라리 바로 청와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청와대로 갈 거면 왜 굳이 대구 아니 그거는 상관이 없을 것 상관없어? 같고. 아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예를 들어 예를 든 청와대라는 거지고. 거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 쳐도 예전에는 남해를 통해서도 무장공비가 들어왔어요. 왜냐면 그 근처에 있는 곳은 오히려 그 병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휴전선 인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정리해보면 네. 강대리 말은 무장공비가 왜 스스로 병력을 많이 투입해서 우리가 걸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하겠느냐. 시체를 묻겠냐. 근데 안도팔은 시선을 옮기려고 시선을 한 곳에 묶어두고 그렇죠. 자기네는 딴 다시 데를 활동하려고. 가려고. 둘 다 가능성. 근데 그거는 무장공비가 위치에 따라서 이제 갈리는 거네. 작전에 따라서. 그러면 왜 굳이 애들을 4명을 한 곳에 묻고 1명은 다른 곳에 묻었을까요?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상황 그때 자체 상황을 상황 자체에 다른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근데 거니까. 무장공비가 1명이 아닐 거란 말이죠. 한 명 아니지. 그 예를 들어 뭐 도망칠 순간조차 없었을 것 난 같은데. 그것도 있을 것 같아. 저항 안 한 애들은 한 명이 묻고 여럿이 하나 묻고 얘 저항하는 애들 정신 잃을 때까지 때리는 거지. 얘 파문 아니, 동안 얘를 정신 잃게 그 하거나. 따로 묻힌 애가 그 별로 그게 없었다고 했었죠. 응. 그 뭐라고 했죠? 흔적이 그거는- 고문당한 흔적이 없었다는
거였나요? 상처가 별로 없었다. 상처가 별로 없었다고 해야지. 마지막에 발견된 아이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나머지 부하된 아니요. 상태. 마지막에 발견된 애는 우측 옆머리 2곳이 골절돼 있었어. 아 그래요? 아 마지막에 발견. 그럼 조호용과 박찬인 군만 상흔이 없었다고. 부전공비한테 각각 애를 맡아서 죽여라 이렇게 됐을 그렇게 수도 됐을 있잖아요. 수도 있어. 그러면 까먹는데 시간이. 마음 약한 시간차. 군인이 그냥 고스란히 죽여줬을 수도 있죠. 걔네는 목숨을 걸고 온 애들인데 그런 근데 봐봐. 한 명을 시간이 걸리는데 걔네는 시간이 촉박한데 뭘 매드까지 짓고 있어. 그렇지. 공비가. 묻었으면 그냥 묻었겠지. 글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너 말대로 간다면 본복이었던 거야. 따로 아. 묻혀있던 애는. 얘를 패는 동안, 그러니까 패는 동안 이렇게 된다. 본보기로 얘 죽일 테니까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도망갈 수도 있을 거야, 애들이. 파묻어라. 근데 우철원군은 많이 저항을 했어. 그러니까 한 명을 잡고 지금 이런 상황 보자. 우리 넷이 있잖아. 내가 인질이고 셋을 물을 끓였어. 그럼 누가 하나 달겨든 거야. 풀어주라고. 그럼 얘 때리고 얘네 셋 총 쏘기도 애매해, 그지? 걸리니까. 얘네 셋 파묻고 저는 얘네 나중에 죽인 거지. 아직도 좀 의심이 가는 거라고 한다면 무장공비가 굳이 애들이랑 애들을 죽이는데 이렇게 또 시간을 많이 할애했을까? 걔네들은 그럴 만약에 5명이라고 쳤을 때 한 명이 5명을 제압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렸을까? 물론 그 당시 뭐 간첩작자 뭐 이런 표어도 많았었고 저희 방공 교육도 많이 받았었잖아요. 물론 그런 게 있어서 애들한테 들킨 것조차도 불안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애들을 죽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굳이 애들한테 들켰는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까? 걔네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겠지. 눈에 만약에 좀이라도 발각되면 니네 신원이 사살해라. 발각될 당시 죽여버려라. 근데 이거는 정말 끝이 없다, 야. 이거 무장공비는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 무장공비가 어떤 사상 교육을 받는지 대처 방법 매뉴얼이 뭔지 근데 상상하기에는 웃긴 건, 한계가 있다. 정말 웃긴 건 얘네 그 5 아이들이 발견된 장소에 탄피들이 있었다 그랬잖아. 근데 54단이 쓰지 않던 탄피가 몇 개 있었어. 좀 독특한 탄피가. 얼마나 독특한지야. 그때 총기 당시 전문가. 미국 군인들이 사격하는 날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미군들도 있었대?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총을 쏘고 탄피를 다 모으잖아요. 근데 미국 군인들은 그거 수거를 안 해요. 우리나라만 탄피 챙기는 것 같아요. 탄피를 근데 왜 챙겨요? 일단 그거 안 맞으면은 안 맞으면 안 보내. 안 맞으면 집에 안 가죠. 없어질까봐 그렇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10발 쐈는데 내가 수거한 건 옆에서 이제 수거하는 거 도와줘. 그 사고 때문에 그런 거지? 그치. 한 발 누가 챙겼을까봐. 그 총은 만들 수 있지만 총알은 구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정말 저는 생생하다 그때 기억이.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무장공비 설에 대해서 저는 반박한다면 거기 불량 학생들 많고 뭐 이렇다며. 인적이 드문 데를 많은데 이 사람들이 자기 무장공비인 것처럼 출몰할 것 같진 않아. 그리고 위장을 했다면, 그러니까 동네 주민으로 위장을 했다면 아이들한테 발견됐을 때 자기들이 애들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 지나가는 그렇죠. 사람인 척 하면 돼. 뭔가 맞아.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뭔데 해봐. 아니 거기가 또 군부대 근처였다면 무장공비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파악하려고? 염탐, 무겸. 근데 후방부대라는 점에서 굳이 거기를 갈 필요가 근데 있었을까? 염탐을 하러 가는데 막 애들이 봤을 때 무장공비 아니야? 막 이렇게 할 복장은 아니었을 것 같아. 그리고 애들이 무장공비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이 많이 있었을까? 많이 그러니까 있었겠지,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치될 상황이 그려지지 않아. 그러니까요. 제가 어른과 처음부터 의심을 갔던 거는 무장공비가 들어왔을 때 뭔가 다 몸에 총 차고 무장. 이렇게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복으로 한복을 하고 대신 최소한의 갖출 수 있는 무기만 장착하고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거 진짜 막 아닐 것 같아. 나 군인입니다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애들이 아니기 막 때문에. 평균 나이 9세 애들이 막 무장공비다 해서 공격해 그래. 막 이거 아닌 거란 말이지. 그리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잘 동네 고소리는- 사람들처럼 야 이런데 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된다. 놀고 있으면 안 돼. 빨리 들어가. 뭐 이렇게 하고 말았겠지. 굳이 애들한테 우리 봤던 거 이야기하지 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무장공비는 가능성, 그림이 잘 상상